자, 이제 둘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지상권입니다. 395페이지 분묘기지권부터 보겠습니다. 자, 분묘기지권은요, 일단 당연히 물권이겠어요, 채권이겠어요? 에? 분묘기지권 물권이다, 채권이다? 물권입니다. 물권. 자, 그런데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권이 아니라 관습법에서 인정되는 물권입니다. 그리고 지상권과 대단히 유사해요. 지상권이라는 건 지상물 소유하기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빌려 쓰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분묘기지권은 분묘 소유 목적입니다.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서 이 분묘 소유하려고. 자, 을이 분묘를 소유하려고 남의 땅, 갑의 예컨대 임야를 빌려 쓰는 권리, 물권, 이게 바로 분묘기지권이라는 거죠. 자, 해서 이 분묘기지권도 결국 토지 위에 있는 무언가를 소유하기 위한 목적 아니겠습니까? 지상물 소유 목적. 자, 그래서 이 분묘기지권을 지상권과 유사하다고 하는 거예요. 지상권과 비슷하다. 네? 유사한. 자, 그리고 법률에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인정받고 있다고요? 관습법에서. 관습법상의 물권이라는 거죠. 관습법이라는 법률이 존재하는 건 아니죠. 이 관습법이 뭐를 뜻하는 거죠? 이 관습법. 판례. 자, 관습법 판례입니다. 판례. 판례에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님이 야, 분묘기지권 이런 거 있어야 되지 않겠어? 이러면 이제 물권 되는 거예요. 판례를 통해서. 자, 개념 보세요. 타인의 토지에 분묘 설치했을 때 그 분묘 소유하기 위해서 기지를 사용하는 거. 여기서 말하는 기지는 그냥 토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토지.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 유사의 물권, 이게 바로 분묘기지권입니다. 자, 그렇다면 분묘기지권의 객체도 뭐겠습니까? 토지라는 거죠. 토지. 자, 그러면 분묘기지권자 을이 갑의 토지에 대해서 점유하는 건 자주 점유겠어요? 타주 점유겠어요? 당연히 타주 점유죠. 그죠? 타주 점유죠. 그러니까 이건 빌려 쓰는 거잖아요. 토지를 빌려 쓰는 거. 네, 빌려 썼다가 나중에는 결국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 타주죠, 타주. 빌려 쓰는 거. 자, 그리고 양괄호 2번 보세요. 관습상 물권으로서 등기가 필요 없다. 그리고요, 등기가 불가능해요. 분묘기지권 등기 못해요. 등기소 가가지고 분묘기지권 등기하러 왔는데요. 그럼 뭡니까? 공무원이 뭐라 그러겠어요? 그 등기관 분께서. 에? 분묘기지권 등기하러 왔는데 이러면 저 나가라 그러겠죠. 나가시라 그러겠죠. 자, 등기 못합니다. 등기 못하고 분묘기지권은 이 봉분 이 자체가 공시방법이에요. 봉분 자체가 공시하는 방법이다. 봉분으로 알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산에 이렇게 동네 야산 가보면 이렇게 봉분이 이렇게 있잖아요. 중간중간에. 그럼 우리가 뭐라고 인식해요? 이 무덤이구나. 이렇게 인식하잖아요. 이거 자체가 공시 방법이라는 거죠. 봉분. 자, 그래서 이 분묘기지권은요, 뭐 평장을 한다거나 평장한다거나 뭐 암장을 했다. 이래가지고는 인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봉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봉분이. 그죠? 자, 내려가세요. 자, 파란색 2번입니다. 자,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는 경우 나와 있죠. 자, 분묘기지권을요,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총 3가지예요. 자, 분묘기지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 취득 방법이 3가지. 자, 첫 번째 취득 방법은요, 당사자가 합의하는 거예요. 합의. 가장 아름다운 방법이죠. 합의하는 게. 을이 갑한테 가가지고 선생님, 제가 여기 분묘 설치 좀 할게요. 지료는 뭐 1년에 얼마씩 드리겠습니다. 갑이 알겠습니다. 이렇게 합의하는 거. 가장 아름다운 법이죠. 합의. 두 번째. 자,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할 수 있어. 시효로. 시간의 효과를 통해서
분묘기지권을 취득할 수도 있다는 거죠. 시효를 통해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 땅에다가 그냥 설치하시고, 자, 분묘를, 자, 갱 설치하시고요. 갱 설치. 몇 년 버티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20년. 20년 버티면 된다는 거예요. 20년 동안의 점유를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가 바로 취득시효였죠. 시효 취득. 자, 그거는 요건 기억나시죠? 20년 동안에 무슨 점유해야 돼요? 자주. 평온, 공연 점유잖아요. 기억나시죠? 기억나야 돼요.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반성하세요. 기억나야 되죠, 그죠? 자, 그리고 뭐를 함으로써? 등기 함으로써, 그죠? 등기 함으로써. 뭐죠, 이 싸움 분위기는요? 등기 함으로써. 소유권 취득. 이게 점유 취득 시효죠. 이런 점유 취득 시효를 이 분묘 기지권에도 가져온 거예요, 판사님이. 야, 20년 동안 점유할 때 소유권 취득만 인정해주지 말고 어떤 것도 취득할 수 있도록 인정해주자. 인정해주자는 거죠, 판사님. 인정해주겠다. 이거를 판사님이 어거지로, 이걸 어거지로 인정해준 거예요. 어거지로, 어거지. 판사님이 다른 사람 토지에다가 분묘를 설치하고 20년 버티면 되는데, 문제는 분묘기지권은 시작부터가 자주점유, 타주점유. 타주점유잖아요. 근데 점유 취득시효는 자주점유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판사님이 야, 그러면 요건에서 빼라. 야, 자주점유는 안 해도 좋다는 거죠. 안 해도 좋다. 아니, 그러면 20년 동안에 평온하게 공연하게만 점유하면 됩니까? 예, 바로 그거라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점유 취득시효에서는 등기를 해야 되는 거죠. 분묘기지권 등기 불가능하잖아요. 이것도 빼라, 요건에서. 야, 이것도 요건에서 빼. 이렇게. 아니, 그러면 남의 땅에다 분묘 설치하고 20년 동안에 무슨 점유만 하시면 됩니다. 평온 공연 점유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분묘 기지권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두 번째 취득 방법이에요. 세 번째 취득 방법. 자, 세 번째 취득 방법은요. 자신의 임야에다가, 자, 예를 들어서 갑이 임야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자, 갑이 임야를 소유하고 있고 갑이 자신의 임야에다가 이게 분묘 설치한 거예요. 자기 거에다가 이렇게 설치했죠, 이렇게. 뭐 문제 없잖아요. 내가 내 땅에다가 이게 분묘 설치하셨잖아요. 그래 놓고 갑이 임야만 다른 사람한테 판다는 거죠. 임야만 을한테 판다. 토지에 대해서 갑과 을 사이에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토지 위에 있는 분묘를 어떻게 할 건지, 분묘와 관련해 가지고 뭐 어떻게 이장을 할까? 라는 취지의 그 어떤 내용에 특약도 들어가지 않았던 거예요. 이렇게 분묘 이장과 관련해서 어떠한 내용의 특약도 들어가 있지 않다는 건 을이 분묘 옮기라는 겁니까? 분묘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까? 인정해 주겠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분묘를 소유하고 있던 갑이 을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분묘 기지권 취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취득 방법이 있습니다. 자, 책에서 확인해 보죠. 자, 양괄호 1번에서는 시효 취득입니다. 타인 소유 토지에다가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 평온 공연 점유하시면 됩니다. 자주 점유 빠져 있죠, 요건에서. 등기도 빠져 있습니다. 마지막 줄에 보시면은 등기 없이 시효로 취득한다. 자, 그리고 내려가서 양괄호 2번입니다. 토지만 매매했을 때 자기 소유 토지에다가 분묘를 설치했고 그런 상태에서 토지 양도하면서 분묘 이장과 관련해서는 특약을 안 하신 거죠. 그러면은 기존의 분묘 소유자가 분묘 기지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세 가지 취득 방법 중에서 가장 논란이 많고 문제도 많은 게 바로 요거죠, 이거. 요게 이제 문제가 많죠. 이 시효로 취득하는 게. 이게 문제가 많아요, 이게. 왜냐면 이렇게 산이 이렇게 있잖아, 산이 이렇게 있잖아요. 산이 뭐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좀 자리가 좀 괜찮다 싶으면 다 뭐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분묘가 이렇게 설치돼 있잖아요. 이렇게 설치돼 있잖아요. 이렇게 설치하잖아요. 사람들이 설치하잖아요. 그죠? 예. 자, 만약에 이 임야를 갑이 지금 현재 소유하고 있는데, 갑의 산에다가 A도 분묘 설치하고, B도 분묘 설치하고, 이렇게 분묘를 설치하는 거죠. 자, 합의해서 분묘를 설치하고 지료를 내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냥 설치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몇 년이 흐르는 거예요? 20년 흐르는 거죠. 그럼 평온하게 공연하게 20년이 흐르면 A하고 B하고 분묘 기지권 시효로 취득해버리잖아요. 시효를 통해 취득해버린다. 그럼 시효로 취득을 딱 해버리면 A하고 B가 물권자가 돼버리죠. 그럼 물권자가 돼버리니까 갑이 선생님 저기 이장하세요 빨리. 이장하시라고 청구. 여기에 대해서 A가 얼마든지 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대항할 수 있는 거죠. A가 분묘 기지권자니까. 그러니까 갑이 함부로 이장 청구할 수 없는 거예요. B한테도 마찬가지겠죠. 빨리 옮기세요. 뭐합니까? 남의 땅에서. 라고 못 하신다고요. 힘들다는 거지. 물권자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야산에 가보면 항상 이렇게 분묘가 이렇게 군데군데 있잖아요. 20년만 버티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분들이 분묘 기지권을 가진 상태에서 갑의 토지를 사용하죠. 자, 근데 지료를 어떻게 돼? 지료 한 푼도 안 내요. 지료 한 푼도 안 냅니다. 즉, 공짜라는 거죠, 공짜. 최고죠, 그죠? 공짜예요, 공짜. 그러면 존속기간이 어떻게 돼요, 존속기간 몇 년이겠어요? 없어요, 존속기간 없어요. 그러면 존속기간도 없고 지료도 없기 때문에 남의 땅을 공짜로 쓴다는 거죠. 몇 년만 잘 버티면요? 20년만 잘 버티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그럼 정작 갑이 임야의 소유자임에도 불구하고 갑의 소유권이 심히 제한받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이 제정됐잖아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거예요. 이 법이 만들어지면서 이제는 분묘 기지권을 시효 취득할 수 없도록 시효 취득을 금지시켜 놨어요. 장사법에서. 이제 하지 마라. 온 산이 다 무덤이라서 이제 안 된다. 이제 분묘 설치하고 20년 지나도 이제 취득 못하게 막아놨어요. 이 법 만들어가지고. 그죠? 이 법. 이게 2001년도 시행됐어요. 2001년도에. 2001년도에 이 법이 시행됐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법 시행하기 전 시점, 장사법 시행되기 전에 이미 설치되었던 분묘라고 하면은 20년 지났을 때 분묘기지권 취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지금 시점에서는 분묘 설치해봤자 기지권 취득 못합니다. 지금은요. 근데 몇 년 전에요? 2001년 전에. 그때 설치했을 때는 20년 지난 시점, 지금 정도 시점 되겠죠? 그때 분묘기지권 다 취득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이 분쟁은 남아있는 거죠. 장사법. 이거 우리 시험법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우리 시험법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가요. 중개사법에 나옵니다. 중개사법에. 안 하셨습니까? 나와요. 책 잘 찾아보세요. 나온다고요. 자, 그러면 시효 취득에서, 양괄호 1번 시효 취득에서 지금 동그라미 2번에 그런 말 나오잖아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된 이후서부터는 분묘기지권 취득 시효가 부정된다고 대법원이 판시하고 있죠. 이제 안 돼요, 이제 안 돼요. 시험법이 들어가요. 그리고 공부하세요. 중개사법에 나오니까요. 네. 자, 뒷페이지요. 자, 396페이지 뒷페이지. 자, 파란색 3번 효력 확인합니다. 효력. 분묘기지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것이다. 자, 분묘기지권자는 토지를 소유하는 거, 토지를 사용하는 거. 토지 사용하는 거. 토지를 소유하는 거, 빌려 쓰는 거. 빌려 쓰는 거죠. 단 공짜로, 그죠? 공짜로. 시효로 취득했다면.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나오잖아요. 분묘 소유자는 분묘기지 사용할 권리가 생기는 거지 소유권 취득은 아니다. 분묘기지권자는 뭐를 소유하는 거죠? 분묘를 소유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분묘기지권자는 분묘를 소유한다고요. 토지는 뭐 하고? 사용하고. 자, 다시 한번. 분묘는 뭐 하시고? 소유. 토지는요? 사용. 헷갈리면 안 돼요. 자, 분묘기지권자는 분묘를 소유하고 분묘 밑에 있는 기지, 그러니까 토지는 사용하는 겁니다.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자, 그리고 내려가서 동그라미 3번도 보세요. 분묘기지권도 물권입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새로운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도 분묘기지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 양괄호 2번 분묘기지권 범위. 동그라미 1번에 나와 있듯이 봉분 자체에만 인정되는 게 아닙니다. 분묘 수호 제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주위의 공터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분묘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주변에서 뭐 이렇게 벌초도 하고 제사도 지내고 해야 되잖아요. 그 범위까지 다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양괄호 3번입니다. 존속기간입니다. 당사자 간에 약정 없으면 분묘 소유자가 분묘 수호를 계속하는 한 분묘 기지권도 존속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분묘 수호. 여기서 말하는 분묘 수호는요. 1년에 한 번씩 벌초. 벌초 1년에 한 번밖에 안 하나요? 네? 한 번 한 거 맞아요? 벌초 하잖아요. 벌초. 그죠? 저는 몰라요. 안 해서. 벌초하고 또 뭐 하시는 거죠? 제사 지내고 하잖아요. 거기서. 그런 게 다 분묘 수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치하지 않고 벌초도 하시고 제사도 지내시면 존속기간이 어떻게 된다고요? 없다는 거예요. 존속기간이 계속 이렇게 없이 그냥 제한 없이 계속 이어진다는 거죠. 공짜로. 네, 전 제사 안 지내요. 예. 저 기독교라서 그런 거, 기독교라서. 전 교회는 안 가요. 근데 또 교회는 또 안 가요. 집안이 또 기독교라서. 자, 내려가세요. 자, 내려가서 양괄호 4번입니다. 지료 지급 여부요. 지료 지급할 필요 없습니다. 시효로 취득했을 때는 지료 지급할 필요 없다. 자, 오른쪽 파란색 4번 확인합니다. 분묘 기지권이 어떻게 소멸하는 것이냐. 첫째 줄에 나와 있듯이요. 포기하겠다는 의사 표시하면 소멸합니다. 밑에 줄 점유 포기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점유 포기가 없어도 포기하겠다는 그러니까 뭐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의사 표시만. 포기할게요. 이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자, 밑에 문제 한번 풀어보자. 분묘기지권 옳은 겁니다. 1번. 토지 소유자 승낙 없이 분묘 설치하고 20년 평온공연 점유한 자 소유권을 시효 취득한다. 맞습니까? 아니죠. 소유권 취득 시효가 아니죠. 말 그대로 사용권을 취득하는 거죠. 네. 분묘기지권 취득한다. 그러셔야죠. 자, 2번입니다. 타인 토지에 분묘 설치 소유하는 자는 그 토지에 대한 소유의 의사가 추정된다. 분묘기지권자는 자주점유다, 타주점유다. 타주점유. 소유의 의사 추정 안 됩니다. 타주점유. 자, 3번이요. 등기는 분묘기지권 취득 요건입니까? 아니죠. 등기 못합니다. 자, 4번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하는 자는 지료 지급할 필요가 없다. 맞습니까? 예, 공짜죠, 공짜. 4번 정답. 자, 5번 존속기간 약정 없는 한 분묘기지권 존속기간은 5년이다. 아닙니다. 존속기간 자체가 없습니다. 없다. 자, 4번 정답이고요. 자, 그다음 이제 분묘기지권을 지나서 이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보겠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반드시 출제돼요. 법정지상권은요. 반드시 출제. 자, 법정지상권이라는 건 법정지상권.
지상권. 법정지상권이라는 건 지상권은 지상권인데 계약으로 취득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뭐를 통해 취득한다는 거예요? 자, 그게 아니라 이거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네, 경매 맞습니다. 경매 맞습니다. 자, 187조 법률 규정에 의한 지상권이라는 뜻입니다. 법정지상권. 자, 이 법정지상권이 세 가지예요. 종류가. 우리 시험 범위 관련해서. 자, 첫 번째. 366조 법정지상권이 있어요. 366조 법정지상권. 얘가 법정지상권의 왕이죠. 법정지상권의 왕. 얘가 킹입니다. 킹. 제일 중요해요. 킹. 자, 그리고 366조하고 비교해서 잘 정리하셔야 되는 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305조 법정지상권. 305조 법정지상권. 이렇게 법정지상권이 세 가지예요. 세 가지. 366조, 관습법상 305조. 다음 중 쩌리는 무엇인가? 쩌리가 뭐죠? 쩌리. 여기 세 가지 중에서요. 그냥 쩌리죠, 얘가. 쩌리. 얘는 쩌리라서 안 봐도 돼요. 무시하셔도 돼요. 왜냐면 305조는 쩌리니까 쩌리. 쩌리 안 보셔도 돼요. 쩌리. 나중에 요약집 나오면은 뭐 조문 정도 확인하고 넘어가자. 자, 그래서 법정지상권 하면 기본적으로 366조하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이 두 가지를 가리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가장 기본이 바로 366조 법정지상권이죠. 네, 기억이 나시리라고 보고. 자, 366조 법정지상권이라는 건 이런 거였죠. 자, 토지를 누군가 소유하고 있고, 자, 토지 소유자 갑. 자, 그리고 갑이 토지 위에다가 건물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건물도 갑이 소유하고 있다. 자, 이 상태에서요, 토지가 됐든 건물이 됐든 어느 곳 한 군데에 저당권이 설정이 되고, 저당권 설정 당시 동일 소유자. 기억하세요? 저당권 설정 당시 동일 소유자. 자, 이런 상태에서 갑이 변제 못하면 저당권자가 경매 실행하잖아요. 경매. 자, 그러면 저당권이 이렇게 실행됨으로 인해서 이 땅을 누군가 경락을 받게 되면, 병이 토지 경락 받게 되면은 저당권 실행으로 인해서 원래는 토지 건물 소유자가 동일했는데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이때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의 어떤 분쟁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건물의 철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건물주에게 인정되는 게 바로 366조 법정지상권입니다. 그리고 이거는요, 강행 규정이에요. 법에서 정해진 대로 하시는 거예요. 강행 규정.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면은 건물주가 취득하시는 겁니다. 이 취지는 건물 철거 방지 목적입니다. 자, 그런데 이 366조는 저당권이 실행됐을 때 인정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사건들 말고도 토지하고 건물하고 동일 소유자였다가, 자, 토지가 갑거 건물도 갑거였다가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가, 자, 원래는 토지 건물이 둘 다 갑거였다가 토지 소유자가 을로 이렇게 싹 바뀌게 되는 경우, 이 경우가 뭐 꼭 저당권 실행, 그러니까 경매뿐만 아니라 다른 원인으로도 뭐 예컨대 뭐 매매라던가 아니면은 뭐 증여라던가 강제 경매라던가 뭐 토지 분할로 인한 경우라던가 토지 분할 뭐 기타 등등 얼마든지 다른 원인을 통해서도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같았다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거죠. 그때 판사님이 생각하셨을 때, 야, 이런 경우도 건물 철거를 좀 막아야 되지 않겠어? 이 건물을 철거시키면 너무 아깝지 않아? 그러니까
법에서 정해놓진 않았지만 판례를 통해서 지상권 인정을 해주자 해서 이게 등장한 것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이 시험에 출제가 될 때 판례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 가지 판례들을 모아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경우하고 성립하지 않은 경우로 이렇게 분류해서 정리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의부터 한번 보죠. 의부터. 지금 보시면요. 1번에 도해 속에 1번에 토지하고 건물하고 둘 다 갑거였죠? 근데 갑이 뭐만 팔았어요? 예? 토지만 팔았죠, 그죠? 예. 자, 갑이 지금 왼쪽에 자, 토지도 갑고 건물도 갑거죠. 근데 오른쪽으로 가시면은 토지 소유자가 누구로 바뀌었어요? 을로 바뀌었잖아요. 이때 같았다가 달라지면서 이 건물주 갑이 지상권 취득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관습법상에서. 밑에 2번도 보세요. 갑이 토지 소유자고 을이 건물주였죠? 근데 건물을 팔았잖아요. 이때는 안 돼요. 왜냐하면 토지하고 건물하고 같았어요, 달랐어요, 소유자가? 달랐잖아요. 안 된다는 거예요. 위에 건 같았다 달라지니까 되고 밑에 건 원래 달랐으니까 안 되고 이 말이죠, 지금. 자, 밑에 글 보세요, 글. 동일인에게 속하였던 토지 건물 중 어느 한 가지가 매매 기타 원인으로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는 이상 건물주가 대지 위에 등기 없이 지상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이를 가리켜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라고 한다. 토지 건물이 동일인이었다가 매매 기타 사유로 인해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분리됐을 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취득한다는 거죠. 등기해야 취득한다고요? 등기 안 해도 취득한다고요? 등기 안 해도. 요건 갖추면 취득하는 거여서 187조 법률 규정에 해당된다는 거죠. 뒷페이지. 자, 성립 요건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성립 요건 총 3가지예요. 자, 첫 번째 성립 요건. 토지하고 건물하고 처분 당시에 동일인의 소유였어야 한다. 자, 내려가세요. 밑에 양괄호 2번에 보시면은 토지하고 건물 중에서 어느 한 가지만 처분했다. 세 번째 성립 요건. 매매 기타 원인으로 인해서 소유자가 달라졌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성립 요건입니다. 뒤에 양괄호 4번에 보시면 당사자 사이 건물 철거한다라는 취지의 특약은 없을 것. 책에서는 지금 총 4가지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지만 3가지로 나눠도 충분합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 먼저 첫 번째 성립 요건은요. 토지하고 건물하고 동일인이어야 되죠. 근데 그게 처분 당시입니다. 처분 당시에 토지하고 건물하고 동일 소유자이어야 된다. 동일인. 여기서 말하는 처분 당시는요. 매매 당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매매가 이루어지는 그때 그 당시에 토지 건물은 일단 동일인이었어야 된다. 자, 그런데 이렇게 동일인이었다가 토지하고 건물하고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매매 기타 사유로. 매매 기타 사유로 인해서 토지하고 건물하고 소유자가 달라질 것. 달라질 것. 이게 두 번째 성립 요건. 자, 그리고 세 번째 성립 요건이 뭐냐면은 건물을 당사자들 간의 건물을 철거한다라는 취지의 특약이 들어가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철거 특약은 없을 것. 이래야 성립해요. 법정지상권. 그럼 반대로 철거 특약이 있으면 건물을 철거하기로 합의했으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는 거, 성립 안 한다는 거.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특약이 있으면 없으면. 특약이 있으면 성립 안 한다고. 특약이 있으면. 그러니까 당사자들이 특약을 넣으셔가지고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배제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배제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무슨 규정이라는 걸 알 수 있다고요? 임의규정이라는 거죠. 임의규정. 강행규정 아닙니다. 임의규정. 366조는 무슨 규정? 그거는 강행규정. 그거는 강행규정이요. 근데 관습법상은 무슨 규정? 임의규정. 임의규정.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이게. 임의규정. 차이가 있어요. 자, 일단 어디서부터 좀 보시냐면요. 좀 뒤로 와보세요. 자, 402페이지 와보세요. 402페이지. 자, 402페이지 밑에 쪽 보시면 표가 나와 있습니다. 표가. 보이시죠? 자, 먼저 366조 법정지상권은 근거 자체가 법률이죠. 법률. 366조에 근거 규정이 있고, 자, 그리고 밑에 발생 원인에 보시면 366조는 저당권 설정 당시 동일 소유자였다가 저당권 실행으로 인해서 달라졌을 때. 그 밑에 성격 강행 규정이다. 자, 근데 오른쪽에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근거 자체가 판례입니다. 관습법. 자, 그리고 발생 원인 처분 당시 동일인이었다가 매매 기타 사유로 달라질 것. 그리고 마지막 성립 요건이 건물 철거 특약이 없을 것이었기 때문에 그 밑에 나와 있듯이 무슨 규정이라고? 임의규정이라고요. 관습법상은. 차이가 있죠? 헷갈리지 마세요. 임의규정. 자, 그러면 성립 요건을 토대로 해서 판례 한 개씩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서 398페이지로 오세요. 398페이지. 자, 먼저 첫 번째 성립 요건부터 처분 당시 동일인일 것. 자, 동그라미 1번 보세요. 무허가 건물 상관없습니다. 무허가 건물 오케이. 미등기 건물도 오케이. 처분 당시 동일인이었으면 오케이입니다. 무허가 미등기 상관없어요.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입니다. 처분 당시 동일인이어야 된다. 자, 기억에 나오듯이 토지 건물이 원시적으로 동일인일 필요는 없습니다. 원시적 동일인 필요 없고 언제 동일인이면 된다고? 처분 당시, 처분 당시. 처분 당시라는 말이 어려우면 뭘로 바꾸라고요? 매매 당시. 매매 당시 동일 소유자. 자, 밑으로 조금 내려가세요. 자, 두 번째 성립 요건 내려갑니다. 양괄호 2번이요. 토지 건물 중에서 어느 한 가지만 처분이 돼야 된다. 자, 동그라미 밑에 2번에 토지와 미등기 건물 함께 매수한 자라고 돼 있죠. 자, 이제 판례 한 개씩 볼 거예요. 자, 이게 바로 함께 매도 사건입니다. 함께 매도 사건. 칠판 좀 닦고 한 개씩 보겠습니다. 자, 이 사건 이름이 뭐냐면은 함께 매도 사건입니다. 함께 매도. 같이 판다는 거죠. 같이 판다. 함께 매도. 자, 이게 어떤 사건이었냐면 이런 사건이었어요. 토지가 있었고요. 자, 토지가 있었고 토지 위에 건물도 있었어요. 자, 토지가 값거, 건물도 값거, 둘 다 값거, 둘 다 값거. 이때 갑이 건물을 을한테 팔고 토지도 을한테 판다는 거죠. 자, 토지도 팔고 건물도 팔고 같이 판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슨 사건이라는 거예요? 네, 함께 매도 사건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갑과 을 사이에서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매매 계약이 체결됐어요. 그리고 을이 매수 대금을 갑한테 전액 다 지급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토지에 대해서는 이전 등기가 경료됐는데 건물에 대해서는 아직 이 건물이 미등기 건물이어서 을이 건물에 대해서는 아직 등기를 받지 못한 거예요. 갑이 얘기했겠죠. 그럼 빨리 제가 이 건물 뭐 보존 등기하고 이전해 드릴게요. 한 일주일만 시간 주세요. 뭐 이렇게 하셨겠죠. 이러고 있다가 갑이 어느 날 갑자기 나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자야.
라고 주장하고 나선 거죠. 그랬더니 판사님이 안 된다고 하신 거죠. 안 되지, 이 양반아. 갑의 주장은 이거였겠죠. 토지 건물이 동일인이었다가 현재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토지 소유자가 누구로 바뀌었고, 건물 소유자는 누구고? 에? 건물 소유자 누구고? 갑이잖아요, 갑. 그죠? 을이 등기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매매를 원인으로 토지 건물 소유자가 같았다가 이렇게 달라졌다고 갑이 주장을 하셨던 거죠. 근데 판사님은 안 된다고 하셨던 거예요. 아니, 이 양반아, 지금 너는 지상권 주장할 때가 아니라 을한테 빨리 뭐 해줘야 돼, 너는 지금? 너 빨리 이전 등기 해줘야지, 이 양반아. 뭐 하냐는 거죠, 지금. 자, 갑은 을에게 이전 등기 해줄 의무가 있는 자죠. 자, 갑은 그럴 의무가 있어요, 의무가. 의무자가 이전 등기 받을 권리자에게 지상권 주장하신다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쪽 매도인 갑에게 지상권 인정해주지 않았던 사건입니다. 함께 매도 사건. 자, 첫째 줄에 토지와 미등기 건물을 함께 매수한 자가 함께 매수. 대지에 관해서만 등기 넘겨받으시고요. 건물에 대해서는 소유권 등기를 넘겨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때 토지 매수인이 건물까지 함께 매수해서 처분권까지 함께 취득한 경우 건물 매도인 갑을 말하는 거죠. 자, 갑은 지상권을 전혀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법정지상권 인정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갑은 지상권 주장할 때가 아니라 을한테 뭐 해줘야 된다고요? 이전 등기 해줘야지, 양반아. 뭔 지상권을 주장하냐는 거죠. 그래서 인정받지 못했던 사건이에요. 자, 그럼 이제 내려가서 양과로 3번입니다. 매매 기타 사유로 달라질 것. 매매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인데 매매에만 국한되는 건 아닙니다. 자, 동그라미 1번에 나오듯이 매매 기타 사유입니다. 동일인 소유였던 토지 건물 중에서 어느 한 가지가 매매, 증여, 네? 그래서 좀 강제 경매나 뭐 공매 이런 것들로 인해서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라는 거죠. 자, 밑에 쪽에 보시면은 뭐 분할, 뭐 공유 관련된 판례들 나와 있죠. 네, 좀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요약집 나왔을 때 봅니다. 여기는 일단 뒤로 넘기세요. 자, 넘기시고요. 양과로 4번 확인합니다. 당사자 사이에 건물을 철거한다라는 취지의 특약은 없어야 된다 그랬죠.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슨 규정이라고? 임의규정이라고, 임의규정. 자,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임의규정 확인하세요. 자, 동그라미 3번 보세요. 대지에 관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죠. 대지에 관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셨네요. 이게 어떤 사건이었냐면은, 자, 토지가 있고요. 자,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는 거죠. 자, 이거는 대지에 대한 임대차입니다. 대지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입니다. 자, 일단 토지가 있었고 토지 위에 역시 건물이 있었고 토지 소유자가 갑이었고 건물 소유자가 갑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갑이요, 건물만 을한테 팔았어요. 자, 건물만 을한테 팔았다. 자, 그러면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같았다가 달라지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때 건물주가 뭐를 취득한다고요? 지상권 취득하죠. 자, 을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건을 갖춰서 을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을이 굳이 갑하고 매매계약 체결과 함께 이 토지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던 거예요. 내가 지금 당신한테 건물을 사면서 어차피 토지는 내가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임차인으로서 내가 이 땅을 쓰겠다라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거죠. 이거 자체가 나는 지상권자로서의 권리는
주장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포기하겠다라는 취지로 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갑하고 무슨 계약을 하셔서 따라서 나는 지상권자로서 땅 쓸 거다, 임차인으로서 땅 쓸 거다, 임차인으로서 땅 쓸 거다 이 말이에요. 포기하겠다는 거죠. 동일인에게 속하였던 대지나 지상 건물 중에서 건물만 양도하면서 당사자가 건물을 위해서 대지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셨다라는 것은 건물 양수인이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걸로 본다는 겁니다. 자, 밑에 4번도 확인하세요. 환매 특약이 있는 경우입니다. 환매 특약. 환매. 과연 환매가 기억이 날 것인가, 환매. 네? 환매라는 게 뭐였어요? 팔았다가 도로 뭐 하는 거? 도로 돌려봐. 그죠? 네, 도로 사오는 거. 팔았다가 도로 사오는 게 환매입니다. 자, 토지가 있었고, 토지가 갑 거. 토지 갑 거. 자, 갑이 토지를 을한테 팔면서, 자, 갑과 을 사이에서 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을한테 등기 넘깁니다. 그럼 일단 토지 소유권을 을한테 넘기긴 넘긴다는 거죠. 근데 갑이 나중에 팔았던 땅을 도로 사오고 싶으시면은 매매 계약 체결과 동시에 무슨 특약 하시면 돼요? 환매 특약이요, 환매 특약. 환매 특약 하시면 되죠. 도로 사올게. 이렇게 환매 특약을 매매 계약과 동시에 하게 되면 이 갑이 환매권 가지잖아요, 환매권. 그래서 갑이 이 환매권을 나중에 을한테 행사하고 도로 팔았던 땅을 가지고 오는 거죠. 이게 환매잖아요, 환매. 기억나시죠? 이거 몇 년 내로 하셔야 돼요? 그렇죠. 5년, 기억하시네요. 5년 내로죠. 어떻게 이런 거 이렇게 딱 기억하시죠? 이렇게 잘 안 나오는 거 시험에서, 그죠? 잘 안 나오는 거 이렇게 탁 또 기억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갑이 환매권 가지고 있고 일단은 을한테 땅을 넘기긴 넘겼죠. 소유권 을한테 넘어갔죠. 이 상태에서 을이 건물 지은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을이 건물 지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갑이 환매권을 을한테 행사한 거죠. 그럼 이 등기 말소시키고 갑한테로 되돌리죠, 명의를. 이때 을이 주장했던 거예요. 나는 건물주로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했다라고 주장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판사님이 안 돼, 이 양반아. 을의 주장은 이거였겠죠. 자, 땅을 내가 소유하고 있었고 건물도 내 거였고 토지 건물이 동일인이었다. 근데 환매권 행사로 인해서 달라지게 되었다. 그러니까 나는 건물주로서 지상권 취득했다고 주장하셨겠지만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을은 갑한테 땅 돌려줄 때 환매 특약 당시 상태로 돌려줘야 돼요. 환매 특약 당시 건부지였다, 나대지였다. 그 당시 나대지였죠. 그럼 나대지 상태로 돌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을은 갑이 환매권 행사할 거라는 거. 갑이 환매권 행사할 거라는 거 알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다? 알고 있었지. 근데 왜 짓냐는 거죠, 건물을. 따라서 지상권 인정 못 해주겠다는 거죠. 셋째 줄 보세요. 대지 소유자는 환매 특약 당시 권리 상태 그대로 토지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환매권 행사에 따라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라면은 이때는 관습상 법정지상권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밑에 동그라미 5번도 보죠. 건물을 철거하고 나서 신축에 대한 합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신축 합의. 자, 건물 신축에 대해서 합의했던 사건입니다. 자, 이건 어떤 사건이냐면 이런 거예요. 주의하셔야 돼요. 토지 건물이 이렇게 있고요.
자, 토지 값과 건물 값과 이렇게. 자, 그리고 갑이 여기서 토지를 을한테 증여를 하는데 증여. 야, 내 땅 줄게. 땅 줄게. 자, 증여를 하는데 토지 위에는 낡은 건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건물을 철거하기로 한 거예요. 야, 건물 철거한다. 건물을 철거하기로 한다라는 취지의 특약이 들어갔다. 자, 그럼 이렇게 건물 철거 특약이 들어갔으니까 토지 소유자가 을로 바뀌면서 원칙적으로는 건물주가 법정지상권 취득을 하겠지만 이 상태는 특약 들어갔으니까 취득하겠어요? 못하겠어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취득한다? 취득 못한다? 철거 특약 들어갔다고요. 그럼 취득 못하죠? 취득 못하죠. 근데 책에서 나오는 건 건물을 철거하되 예? 철거하되 다시 뭐 하기로? 다시 신축하기로. 갑이 을한테 땅을 주면서 이랬던 거죠. 야, 지금 낡은 건물이라서 내가 이거를 철거하긴 할 거야. 철거하긴 할 건데 다시 지을 거란다. 다시 지을 거란다 라고 했고 을도 알겠다고 했고 라는 건 이런 식으로 특약이 들어갔다는 건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배제하는 특약으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성립한다는 거죠. 그래서 특약이 여기까지 하고 끝났으면 법정지상권 성립 안 하겠지만 다시 신축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법정지상권 성립이죠. 자, 첫째 줄 보시면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토지만 증여하고 구건물을 철거하되 철거하긴 하는데 그 지상에 자신의 이름으로 건물을 다시 신축하기로 합의하셨네요. 그럼 이거는 철거 합의는 건물주가 토지 계속 사용을 포기하는 합의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습상 법정지상권 성립한다고 성립 안 한다고? 성립한다는 거예요. 성립한다고. 예. 자, 그래서 요 사건들. 제가 지금 쓴 거 있죠? 요 사건들이 많이 나오는 사건들이니까 일단 요것들 좀 기억하시고 나머지 것들은 이제 하면서 앞으로 이렇게 계속 추가해 나갈 겁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 밑에 효력 확인합니다. 효력. 등기 없이 성립한다는 거 확인하세요. 401페이지 밑에 쪽에 나오죠? 등기할 필요 없습니다. 자, 근데 그 밑에 줄에 보시면 다만 이 취득했던 법정지상권을 다른 사람한테 넘기려면 양도하려면 그때 뭐 하셔야 된다고? 그땐 등기해야죠. 넘기려면. 자, 여기까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관련된 내용들 확인했고요. 자, 그 다음에 어디 보시면 되냐면은 403페이지 보세요. 403페이지 보시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했던 건물을 다른 사람한테 또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가 조금 난이도가 있거든요. 조금 쉬었다가 여기서부터 또 볼게요.